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하기 쉽게 법률 상식을 전해드리는 택수의 투시경 이택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가등기된 부동산 시효 취득해도 가등기권자에게 빼앗기나 라는 주제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뒷부분이 좀 난해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이 가등기에는 두 가지, 즉 청구권 보전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예컨대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다음 잔금 지급 기일까지 장기간이고 그 사이에 매도인이 다른 사람과 이중으로 계약을 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 등에 대비하여 매도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가등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반하여 이 담보 가등기는 금전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 설정 대신 가등기를 하는 것, 즉 다른 형태의 저당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어떠한 효력이 있는가?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그 자체로는 특별한 효력이 없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 본등기를 해야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예컨대 가등기를 한 이후 본등기를 하기 이전 그 사이에 제3자가 한 모든 등기, 이전 등기, 저당권 등기, 전세권 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압류 등기 등등 모든 등기는 본등기를 하는 순간 등기소의 그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즉 우선순위를 따질 때 본등기를 한 때가 아니라 가등기를 한 때를 기준으로 따지게 되는데, 가등기보다 순위가 늦은 등기는 본등기가 되면 모두 말소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가등기의 순위 보존의 효력이라고 합니다. 그 가등기가 청구권 보전 가등기이고 그 가등기가 최선순위의 권리라면 가등기 이후의 권리자에 의하여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에 비록 경매로 누군가가 경락을 받았더라도 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격려가 되면 그 경락인은 소유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가등기 시기로부터 10년 이내에 본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때 이 10년은 소멸시효 기간이 아니고 이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소멸시효와 다른 점은 예를 들어서 그 소멸시효는 시효 기간 중 채권자가 청구를 하거나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거나 채무가 있다고 승인을 하면 시효 진행이 중단이 되는데, 제척 기간은 그런 게 없이 10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무조건 권리가 소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권 보존 가등기가 격려된 지 10년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제대로 알고 거래를 해야지 무심코 했다가는 몽땅 손해를 볼 위험이 있습니다. 담보 가등기라면 저당권의 효력밖에 없어서 그저 저당권이 설정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내보낸 가등기 놀라지 말고 이 정도는 알자 라는 제목의 그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이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를 하기 이전 그 사이에 제3자가 한 모든 등기는 말소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등기가 된 토지를 시효 취득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까지 했는데, 그 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는 다른 등기와 마찬가지로 말소되어야 하는가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것이 민법 245조 1항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은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 등기까지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취득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시효 완성에 따른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제3자가 먼저 이전 등기든 근저당 설정 등기, 가처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시효 완성을 가지고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었어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등기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이에 대하여는 가등기의 시기, 가등기가 격려된 시기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등기가 시효 완성 이전, 즉 점유기간 20년이 끝나기 이전에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입니다. 원시 취득이 뭐냐? 원시 취득의 대표적인 경우가 토지 수용, 즉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개설한다고 보상금 주고 강제로 땅을 빼앗아 가는 것, 이것이 토지 수용인데, 토지가 수용이 되면 그에 앞서 등기부에 기재된 가등기니 가처분, 가압류, 근저당 등기 등 모든 등기가 모두 말끔히 말소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토지는 없어지고 그 대신 이해관계인들이 보상금을 나누어 가지게 되죠.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도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까지 하면 가등기는 물론이고 근저당, 가처분, 압류 등 시효 완성 이전의 모든 등기는 시효 완성자가 말소를 하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원시 취득의 경우에는 가등기의 순위 보존의 효력을 따질 여지가 없어집니다. 원시 취득에 반대되는 개념이 이 승계 취득인데, 매매, 증여, 교환 등등 이 승계 취득의 경우에만 가등기의 순위 보존의 효력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시효 완성 후, 즉 점유기간 20년이 끝난 이후에 시효 완성자보다 먼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다면 어찌 되느냐? 가등기가 있고 이어서 이를 근거로 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이 넘어간 시기는 가등기 시기가 아니라 본등기를 한 시기에 소유권 변동이 됩니다. 가등기는 다른 이해관계인들과의 사이에 순위 보존의 효력이 있을 뿐 소유권 변동이 가등기 시기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효 완성 이후에 시효 완성자보다 먼저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면 이때는 취득시효 완성 후의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됩니다. 한편 시효 완성 전에 제3자가 가등기를 해놓았고 시효 완성자가 먼저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입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등기의 순위 보존의 효력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가등기 이후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였더라도 그 이전 등기 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다면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이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는 이론적으로는 말소되는 게 맞습니다. 순위 보존의 효력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그런데 가등기의 순위 보존의 효력은 원시 취득을 한 소유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시효 취득의 경우 가등기는 말소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시효 완성 후 시효 완성자보다 먼저 본등기를 하였다면 취득시효 완성 후의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살아남지만은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 완성자가 먼저 이전 등기를 하면 취득시효 완성 후의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만약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본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가등기가 취득시효 완성 전에 등기가 된 경우, 그 경우에는 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이 둘 중에서 먼저 등기를 한 사람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이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아니고 가등기와 별개로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까지의 설명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가등기가 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등기된 경우입니다. 앞에서 이 취득시효 완성 이후 제3자가 먼저 등기를 한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그 제3자는 이전 등기뿐만 아니라 근저당 등기, 지상권 등기, 가처분 등기 등 이해관계인으로서 등기를 한 모든 등기 명의자를 말하고 가등기 역시 대항할 수 없는 이 제3자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그 가등기가 혹시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시효 완성자의 이익을 해하기 위하여 격려된 것이라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문제는 남습니다. 결국 결론은 뭐냐? 시효가 완성되었으면 빨리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도 유익한 주제로 뵙겠습니다.